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17일 오후 4시 38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번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고 바로 올라가 있는 두 번째 영상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같이 종목 보면서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고 뭐 차트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거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준비해온 푸른저축은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그 전까지 굉장히 좀 잠잠하고 거래량도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파동도 많이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조용했던 종목인데 2021년도 초반에 1월, 2월, 3월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슈팅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5월달, 6월달에도 주가가 움직이긴 했었는데 눌러주고 약간 반등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파동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물론 그 이후로 거래량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천천히 빠지게 된 뭐 중간에 낙폭들도 10%대 음봉이 내려오기도 했었고 아래 꼬리가 달리기도 했었지만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음봉이 막 20%짜리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10%대 후반 또는 이 캔들 같은 경우 요 좀 제일 많이 빠진 캔들인데 요 캔들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까지가 14%지 종가 마감된 건 마이너스 7% 구간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격은 종가까지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10%대 이상 넘는 음봉들도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길게 시간적으로 그다음 기간적으로 되게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요. 2021년도 후반때 이제 9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낙폭을 좀 줄여주는 중간에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낙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저점 자리 내려오는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즉 앞전에 초반에 나왔던 요 낙폭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었다. 낙폭이 줄면서 점차 수급들이 다시 한번 살짝 돌기 시작하더니 저점들을 오히려 올려주는 패턴으로 주가에 약간 반등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급등, 그 다음에 천천히 우하향, 요 낙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상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좀 전환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워낙 거래량이 빵 떴다가 죽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하면 적죠. 그 다음에 그 폭도 조금 크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급등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분봉 느낌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종목을 고르는데 이 푸른저축은행을 공부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거슬렸던 부분은 바로 어제 캔들이에요. 어제 캔들. 1월 14일 금요일. 어제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요 캔들.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 2% 구간대에서. 저점은 3%고 고점 대비 빠진 폭이 10%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을 때 조금 오히려 캔들이 좀 망가졌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위기로 본다면 분봉상 오늘 빠졌던 부분 금요일날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와주는 느낌으로 올려줄 때도 천천히 우상향을 좀 잡아주면서 좀 튼튼하게 좀 올려주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애초에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여기서 다시 꺾어서 올라와 주게 되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윗꼬리를 다시 먹어주는 캔들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노리는 뷰는 앞쪽에 있는 윗꼬리 자리를 먹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14,500원짜리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 14,500원짜리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14,500원짜리 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14,500원이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윗꼬리와 그 다음에 캔들이 올라갔다가 바로바로 빠지게 되면서 저항자를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지지받던 라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금요일날 뚫어주고 올라가줬다가도 아쉽게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윗꼬리를 좀 먹어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으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저항 부근에서 스타트하는 갭상승이에요. 우리는 종가에 왔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갭이 예를 들어서 14,500원짜리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떴다가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저항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저렇게 많이 뜨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볼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매도를 걸어 놓는다든지 매수를 걸어 놓는다든지 미리미리 걸어 놓고 약간 수정 단가를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14,500원짜리 저항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다음 자리는 16,000원짜리 부근. 요 자리까지 뚫어주게 되면은 위쪽으로 좀 매물대가 확 열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좀 차트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뚫어준 상황은 아니에요. 이 15,000원짜리, 14,500원짜리를 뚫어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12,000원 부근이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지지 구간대 11,500원 정도까지 라인을 열게 되면서 대응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요.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이었고요. 13,900원, 13,750원, 13,650원 이렇게 단가 잡아봤습니다. 13,500원짜리 이탈하면 정리하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봤지만 일봉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밴드가 좀 넓어져서 그런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봉상 눌림목구 반등자리 30분봉의 우상향 유지, 평균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감안하시면서 종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해본 푸른저축은행 잘 공부해 보셨으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